자, 이제 두 번째 내용 들어갈 텐데,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바로 치환적분이에요. 네, 그 중에서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1차식 치환인 거야. 이것은 말 그대로 목표가 뭐지? 라고 하면 1차식은 맞아요. 그런데 현재 이것은 기본적으로 x 앞에 개수가 1이 아니다. 1이 아니다. 혹은 상수항이 있다 라고 설명하는 과정을 표현해 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얘가 보여주고자 하는 식은 기본적으로 ax 더하기 b꼴이야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런 특성들이 있는데 이걸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것은 바로 암산이 가능해야 한다. 특징이 뭐지 하면 이것은 절대로 식을 쓰지 마시고요. 암산을 꼭 해서 문제를 풀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목표는 시간 단축입니다. 목표는 현재 시간 단축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설명해 준다면요. 먼저 원리를 하나 보여주면 이런 겁니다. 인테그랄의 원래 fx dx가 뭐지? 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라지 fx 더하기 c다 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그치? 근데 상대방이 현재 보여주는 옵션은 뭐냐면 인테그랄 f에 그리고 요 안에 들어갈 내용이 바로 ax 더하기 b라면 이렇게 설명해 준 거야. 이렇게. 자, 요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적분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자리에 누가 있다? ax 더하기 b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ax 더하기 b를 위에 있는 이 x꼴로 해서 만들어야만 적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여주는 내용은 이 ax 더하기 b를 t라는 값으로 치환하자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 이 1차식의 가장 큰 특징이 뭐지? 라고 하면 특징이 뭐야 하면 1차식의 미분은 1차식을 미분한다면 이것은 바로 상수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것을 미분하면 상수가 된다. 그래서 얘를 미분해 보면 a라는 것은 뭐다? 그러면 정역은 x로 해서 변수 t를 미분했다라고 해서 a는 dx분의 dt. 그렇다는 얘기는 즉 dx는 뭐야? 하고 넘겨주면 비율값이니까 넘겨준다면 얘는 바로 a분의 1 dt다. 다시 말하면 미분값을 넘겼을 때 뭐한다? 역수가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되죠. 아, 이것은 미분값의 역수다. 미분값의 역수. 자, 이런 과정으로 해서 이항을 할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렇다면 현재 이 과정은 다시 인테그랄 f에 가로 열고 요 값은 이제 t라는 값으로 바꿔줄 거야 될 거고요. 아까는 정역을 x로 봤지만 이제 변수는 t니까 여기도 뭐가 오냐면 dt가 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dx 대신에 누가 오지? 라고 해보면 바로 dx 대신에 a분의 1 dt가 오는구나 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 그러면 이것은 다시 한번 정리했을 때 a분의 1 곱하기 인테그랄 ft dt구나 이게 될 거고요. 적분하게 되면 a분의 1 곱하기 라지 ft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함에 따라 현재 설명해 주는 것은 a분의 1 곱하기 라지 f의 t 대신에 누구를 다시 ax 더하기 b를 곱해준 후 플러스 c. 물론 여기서 마찬가지지만 a분의 c가 맞아요. a분의 c가 맞는데 그걸 합쳐서 나중에 한 방에 모든 걸 계산해 주겠다. 여기가 만약 5라면 여기는 당연히 a분의 5라는 것도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결론적인 걸 말한다면 잘 봐주세요. 인테그랄 f의 ax 더하기 b dx를 적분하면 뭐야? 이렇게 질문한다면요. 항상 머릿속에 뭐 하냐? 그럼 요거를 기억하세요. ax 더하기 b를 미분하면 뭐 나온다? a 넘겨주면 a분의 1. 아, 이 미분값의 역수구나. 미분값의 역수구나. 이렇게 취해준 후
이거는 ft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ft라는 건 뭐지 하면 여기는 라지 f의 t 플러스 c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다만 이 t가 끝나고 나면 원상복구해서 다시 ax 더하기 b라고 바꿔줘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또 잘못 공부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또 한 번에 높아시면 얘기해 주는데 이게 미분값의 역수라고 해서 모든 식이 되는 건 아니에요. 딱 하나 어떨 때 단 1차식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경우에만 적용 가능이 되는 거죠. 아,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달라는 뜻이구나. 이거 암산해서 풀어야 되는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1차식에서만 가능하고요. 1차식의 가장 큰 특징이 뭐야? 미분했을 때는 그 값이 상수기 때문에 가능한 내용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몇 개만 한번 설명해 볼게요. 현재 첫 번째로 예를 들어 본다면 인테그랄 2에 3x 더하기 4를 적분하면 뭐지? 이렇게 설명해 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가 문제인 거야, 여기가. 3x 더하기 4가 나오면 안 되는데?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간단하게 뭘 하자? t로 봐주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원리대로 하면 3x 더하기 4를 t로 해준다면 이걸 미분했을 때는 3은 dx분의 dt. 결국 ds라는 건 3분의 1 dt야 라고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식은 인테그랄 2의 t승이 될 거고 dx 대신에 3분의 1 dt가 나올 거니까 여기는 3분의 1 그리고 요걸 적분한다면 2의 t승 더하기 c 적어주시고요. 마무리해주면 3분의 1에 곱하기 2에 3x 더하기 4에 플러스 c야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과정을 다 써버리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문제 풀 때는 반드시 그냥 암산해 버리세요. 자, 요거 미분하면 얼마죠? 3 역수 취하면 3분의 1 고맙습니다. 인테그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선 기본적으로 여기가 2의 t승이구나 하면 머릿속에 적분하면 2의 t승 거기다가 3x 더하기 4 플러스 c 이렇게 해서 한 방에 끝내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가지고 이렇게 오래 쓰시면 안 되고 바로 암산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현재 이 과정은 실제 앞으로 이 마지막에 배울 부분적분을 공부할 때 이 부분적분의 중간 과정이에요. 이 내용은 부분적분의 중간 과정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 과정에서 이만큼의 식을 쓴다는 것은 결국 문제풀이 과정이 어마어마하게 거대해질 거야 라는 걸 암시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꼭 반드시 이 과정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1차식 나온다면 뭐 해라? 반드시 뭐 해라? 암산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달라. 꼭 복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잠깐 멈추고 여기서 우리가 심화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심화가 뭘까라고 질문해 봅시다. 두 가지를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두 가지. 현재 우리가 보이는 것처럼 딱 보자마자 뭘 느끼죠? 이거 1차식 치환이구나 라고 느끼셨죠? 보자마자 뭐다? 이거 1차식 치환이구나. 원래 x의 자리에 뭐가 있어요? 지금 3x 플러스 4처럼 1차식이 x가 앞에 있는 개수가 1이 아니거나 상수항이 있는 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렇게 안 보여줄 거야가 되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상악함수 또 하나가 바로 로그 함수가 되는 거야. 자,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하나씩 잘 배워봅시다. 첫 번째는 인테그랄에 사인 제곱 x를 적분하면 뭐가 되죠? 라고 하는 과정이고요. 두 번째는 뭐죠? 하면은 바로 코사인 제곱 x dx를 해주면 뭐가 나올까? 라고 질문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아까 공부했을 때 우리가 사인 x, 코사인 x, 탄젠트 제곱 x까지는 봤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 제곱 x. 뭐가 남았죠? 바로 사인 제곱 x하고 코사인 제곱 x 비어 있었죠? 자, 걔네들은 뭐다? 얘네들이 바로 1차식 치환인 거야. 에? 이게 무슨 1차식 치환이야? 여기 x 앞에 있는 개수가 이렇게 1이구만. 예,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사인 x가 아니고 사인 제곱 x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이것을 이렇게 두 함수의 곱이, 그러면 사인 x 곱하기 사인 x면 사인 제곱이잖아. 다시 말하면 사인 x가 단독으로 있는 게 아니고 두 개가 곱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 2차식을 몇 차식으로? 1차식으로 바꿔놓겠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아는 적분은 sin x 적분, cosine x 적분이 기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가 있을까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sin 제곱 더하기 cosine 제곱 x가 나오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sin 제곱 x 더하기 cosine 제곱 x가 얼마? 1이라는 과정이 있죠. 자, 이 과정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값을 단순하게 계산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바로 치환해서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꾸거나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꿀 때 쓸 거야 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런 식이 있고요. 두 번째가 또 있어요. 우리가 제곱이 나오는 식이 또 있다. 바로 뭐냐면 상학함수 합차 정리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코사인의 EX가 있어요. 원래 코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죠?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에 EX야 그러면 여기가 XX니까 여기는 바로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다 라는 식이 탄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질문할게요. 얘는 뭐죠? 하면 1차식. 가장 중요한 게 왼쪽의 내용은 뭐지? 하면은 1차식. 여기는 뭐죠? 하면 2차식이 되는 거죠. 2차식. 아, 그러면 이 식의 가장 큰 매력은 2차식을 1차식 꼴로 바꿀 수 있겠구나. 물론 이거는 당함수가 아니니까 차수는 아니지만 꼴만 보자고요. 제곱이니까 2개 곱해져 있는 2차식의 꼴. 그러면 그걸 1차식의 꼴로 바꿔달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한 문제에 관한 정리하면 2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1 혹은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x로 바꿀 수 있잖아. 이게 되는 거죠.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앞에 있는 1번과 2번이 결합된 내용이죠. 그래서 치환한 건데 이 두 개를 통해서 바꿔준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 제곱 x는 뭐와 같죠? 라고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사인 제곱 x는요. 코사인 2x 이퀄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x이기 때문에 이것은 2 사인 제곱 x 이퀄 그 다음에 얼마 돼요? 1 빼기 코사인 2x구나. 그렇다면 요 2를 땡겨온다면 여기가 바로 2분의 1 될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여기는 2분의 1에 1 마이너스 코사인 2x겠구나. 이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식을 가지고 나는 적분 과정을 다시 바꿔볼게 라고 한다면 인테그랄의 2분의 1, 1 마이너스 코사인 2x잖아.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이 식에서 코사인은 이제 1차식 꼴이 됐으며 이 앞에 있는 개수가 드디어 1차식에 x 앞에 있는 개수가 2가 되는 1차식이 온 거예요. 아, 그러면 이거 적분하게 되면 어떻게 돼? 2분의 1 나가시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뭐만 하면 돼? 그러면 이 적분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럼 1을 적분하면 뭐가 됩니까? 1을 적분하면 바로 x가 되는 거고요. 자, 코사인을 적분하는데 이 안에 뭐 있어요? 2x가 있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2x를 t로 바꿔주세요. 그럼 미분하면 2는 dx분의 dt. 넘겨주면 2분의 1. 그러면 여기는 코사인 t가 되는 거죠. 자, 코사인 t를 적분하면 뭐야? 그러면 사인 t. 아, t 대신에 다시 한번 2x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인테그랄 사인 제곱 x를 적분한 결과는 바로 2분의 1x, 2분의 1x 마이너스 4분의 1의 사인 2x가 플러스 c. 바로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사인 제곱 x를 적분하는 과정 꼭 기억하십시오. 결국 기승전 어디로 가냐면 기본형으로 돌아간다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별책 부록으로 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코사인 제곱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두 번째 거. 그러면 코사인 제곱 x를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2차식인데 여기 보니까 x가 여기는 앞에 개수가 1이잖아. 이게 보이기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2차식을 1차식 꼴로 바꿔줍시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코사인 제곱 x란 뭐와 같죠? 라고 하면 아까 설명했던 요 과정이죠. 코사인 2x는 2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1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2 코사인 제곱 x는 1 플러스 코사인 2x. 즉, 요것은 2분의 1의
가로 열고서 1 플러스 코사인 2x야 라고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과 비교를 해보니 어머 얘랑 똑같는데 여기 부호만 반대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인테그랄의 2분의 1에 1 플러스 코사인 2x를 적분해 주세요.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2분의 1을 갖고 나가시고요. 요 안에 걸 적분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는 x 이게 되는 거고요. 자, 2x를 t로 바꿔주면 2x를 t로 바꾸면 미분하면 2 넘겨주면 2분의 1. 코사인 t를 적분하면 이것은 사인 t, 즉 사인 2x 더하기 c야.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그 결과 여기는 2분의 1x 플러스 4분의 1에 사인 2x 더하기 c다. 이렇게 해서 적분의 식을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아까 했던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준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또 갑시다. 세 번째. 로그 함수는 어떻게 할 거야? 이게 됐어요. 로그 함수.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알기로는 여기가 x분의 1 dx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 뭐죠? 하면 ln 절대값 x 플러스 c야. 이거 설명이 됐어요. 그렇다면 여기가 뭐가 나와야 돼? 하면 1차 식이며 그쵸?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x 앞의 개수가 1이고 상수항이 없어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랬다면 첫 번째 컨셉 들어갑니다. 만약 인테그랄에 여기가 ax 더하기 b분의 1 dx라면 어떻게 적분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현재 나는 이 부분의 값을 뭐라 해라? t라고 치환해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한 값은 ax 더하기 b를 t라고 하자. 미분한다면 a라는 것은 바로 dx분의 dt가 될 거고 결국 dx라는 건 a분의 1 dt가 될 거다. 이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는 인테그랄의 t분의 1 될 거고요. 여기는 바로 a분의 1 dt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결과는 a분의 1 이것은 ln 절대값 t 플러스 c 이게 되는 거고요. 결국 이 정답은 a분의 1 곱하기 ln의 절대값 ax 더하기 b 플러스 c야. 요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계속 얘기하지만 바로 이 부분이 뭐가 돼요? 너무 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짧게 암산으로 해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로 넘어갑니다. 인테그랄에 자 ax 더하기 b예요. 근데 여기 조심한 건 선생님이 이 과정을 다 써주는 것은 뭐냐면 나는 지금 요게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꼭 지켜봐야 될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나는 dx 대신에 누구를 바로 a분의 1 dt를 넣어주는 거야.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ax 더하기 b가 분모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자칫하다가 역수인 a분의 1을 어디다 붙이지 할 때 전체 이 dx 대신에 a분의 1 붙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분모에다가 a분의 1을 곱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재 부분의 a분의 1은 누구 거야 하면 dx 대신에 들어오는 게 a분의 1인 거야. 미분의 역수는 dx 대신에 붙는 거지 분모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적분한다면 얼마가 돼? 미분하면 a, 역수하면 a분의 1.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a분의 1 곱하기 여기는 t분의 1이구나. 이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요걸 바로 들어간다면 요 인테그럴도 필요 없이 바로 들어간다면 a분의 1 곱하기 여기는 t분의 1 적분하면 ln 절대값 t t 대신엔 ax 더하기 b 그리고 플러스 c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암산화 작업이 거쳐서 그냥 한 방에 요 풀이 과정 넘어오셔야 됩니다. 그럼 선생님이 이 증명 과정을 다 써주는 이유가 뭐죠? 예, 바로 이 증명 과정 다 써주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말하는 이 a분의 1의 위치를 실수할 수 있을까봐 잡아주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a분의 1은 누구 거야? 라고 하면 바로 dx 대신에 들어왔다라는 거를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것이 있다면 또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거 살짝 앞으로 가볼게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끝나는 과정인데 만약에 분모가 2차 이상의 식이면 어떡할 거냐? 이게 뭐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내가 2차 식을 넣어준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떻게 풀겠어요? 이게 묻는 거죠.
우리가 지금 봤지만 이거 분모가 1차씩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2차식이 나왔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겁니까? 바로 인테그랄의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분의 1 dx를 계산해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분모는 1차씩 나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맞아요. 바로 이것은 바로 부분분수를 활용하는 겁니다. 부분분수 활용. 우리가 미적분화 처음 수열이 극한회 할 때 급수 연산할 때도 설명해 드렸고 수학 1의 시그마 설명할 때도 선생님이 이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부분분수에 대한 설명을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 강의 꼭 챙겨 보셔야겠죠. 예, 등비급수 말고 시그마 급수, 미적분에서는 수열이 극한 급수, 그 다음에 수학 1에서는 시그마 연산 잊지 마셔요. 그러면 요거를 먼저 살짝 인수분해 해보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2분의 dx고요. 다시 한번 쪼개본다면 x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 dx다 라고 두 개를 분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렇다면 바로 갑니다. 요거 적분해 주세요. x분의 1이죠? 미분하면 얼마죠? 1, 역추하면 1분의 1. 이거는 ln의 절대값 x 플러스 1이구나. 이게 되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치환하시면 x 플러스 2는 미분하면 얼마? 1. 넘겨주면 1분의 1. 영향 없죠? 그럼 ln의 절대값 x 플러스 2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합친다 치면 이것은 바로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1 한 다음에 절대값 플러스 2.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공식만 외워서 풀기 때문에 당황하는 컨셉. 만약 분모가 2차식인 경우는 어떻게 해라? 바로 부분분수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한다라는 사실만 우리가 잊지 않으시면 쉽게 공부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알려드린 것은 바로 치환적분, 그 중에서도 1차식 치환에 대한 기본형, 그리고 두 번째는 심화 형태에 대한 내용, 상학함수와 바로 로그함수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바로 연결해서 다음 영상에서는 바로 치환적분의 두 번째 해당하는 두 함수의 곱을 설명해 보겠습니다.